섹스는 학문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장안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술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봤더니 보통 이제 첫 경험을 할 때 남자들이자 여자들이나 대충 계획을 해서 하지 요즘에는 술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무드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 남성이나 여성이 아파트 부모님이 없을 때 관광지에 있는 고급 호텔이라든가 너무 럭셔리하신 거 아니야? 그냥 모텔 같은데 세상이 많이 모텔. 바뀐 거죠. 차안 뭐 이렇게. 자동차 아니나 아이 자동차에서 첫 섹스 하면 안 되지. 예전에 이제 우연하게 패팅 어쨌든 패팅 정도는 좋지. 첫 섹스 장소를 이제 잘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기억에 오래오래 남니까. 맞아, 진짜 아름다운 섹스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첫 섹스 시간은 보통 사랑하는 사이는 첫 경험이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뭐 식구가 여행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초청할 때 그거 이제 섹스하자는 말이고 가족이 이제 약혼이나 결혼을 허락하게 됐는데 1박 2일 놀러 가자고 할 때 성년식을 하고 나서 이제 무슨 파티할 때 뭐 토요일 오후에 오피스텔에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을 때 뭐 술을 마신 후에 차 안에서 우연히 뭐 이렇게 호텔이나 모텔 가져갔을 때 이렇게 뭐 MT 갔을 때 이렇게 되고 첫 경험의 대상은 보통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 뭐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선후배 뭐 술 마시는 충동적으로 하는 원나잇 스탠드 인터넷에서 만난 사이나 약혼이나 결혼을 뭐 약속한 사이인데 588이 빠져있네요. 요즘엔 성매매 방지법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남성들은 보통 그 사춘기 특히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에 축적된 정액을 배설하려고 해요. 그때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섹스만을 추구하려는 상투적인 수단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순진한 여성들은 정신과에 입원한 여성들 중에 많은 부분인데 남성에게 첫 경험의 상대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결혼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들은 결혼이나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사춘기 때 특히 남성은 섹스 그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누구든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경험은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히 그 상대하고 결혼까지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배설을 위한 섹스를 한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반드시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섹스까지 했다고 해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남자들은 섹스 전후 1시간 전후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첫 경험은 알고 당합시다. 이거를 근데 실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정신과 폴리클도 뛰어보고 인턴할 때 정신과 가봤더니 생각보다 정신과 입원한 사람 중에 그 남자나 여자들이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입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첫 섹스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섹스를 해줬는데 그 남자가 딴 여자도 또 그렇게 말하고 가고 뭐 결혼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리여리한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그거를 못 이겨내고 정신과에 우울증이나 무슨 정신분열증 생겨서 입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남자들도 또한 얼마 전에 실은 짝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를 봤는데 그 한 여성이 자살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그 자살한 사람의 보호자한테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자살을 경험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결정하게 된 건데 실은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남자들도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우울증이 좀 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다. 만약에 내가 성관계를 했으면 나를 갖다가 부셔버리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으로 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의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우울증 있는 사람 여자든 남자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건들지 마라. 책임 못 질 거면. 그게 알 수가 없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성학적으로는 응급이에요. 응급. 이머전시.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해버리면 나 때문이 되거나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이 되거나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자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잠재된 우울증이 굉장히 그 자살의 확률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구별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안 지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꼭 이제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섹스와 결혼을 절대 동일시하지 말고 섹스와 사랑도 동일시하지 마라. 이 얘기를 그게 같은 게 아니다. 남자들은 성욕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늘 배설하고 싶어하는 그 종족들이기 때문에 여자와 다르다. 여자랑 나랑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상처도 덜 받고 그 남자가 뭐 섹스 몇 번 하다가 떠났어. 그럼 그냥 제가 나랑 섹스만 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상처를 받지 마세요. 여성 해방론자들도 실은 그런 남자를 굉장히 동물 취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아빠든 그 사람의 오빠든 동생이든 다 그냥 그런 남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생물하고 물론 이제 자제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남자들이 섹스하고 싶을 때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섹스가 끝난 다음에 또 딴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순간엔 사랑이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 걸 좀 언급했는데 네. 성과 사랑 결혼의 그 관계가 사실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사실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거든요. 네. 이 관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행하는 관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결정과 자기 의도로서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이 이제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보고 결국은 이제 사실 성과 사랑과 또 결혼이 결합된 진짜 이것이 이제 완벽한데요. 그 완벽하게 이제 이룰 수 있는 제가 이제 방법을 조금 얘기 드리면은 이 성과 낭만적 사랑의 어떤 그 분리가 너무 첨예합니다, 진짜. 예를 들면은 사랑은 이제 정신적 욕구고 성은 이제 육체적 욕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성과 사랑이 분리된 이혼년이 상당히 팽배했고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거를 통합을 못 시키는 상황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섹스를 하고 나서 이제 돌변한다거나 사랑이 급격히 식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데 사랑의 어떤 그 완성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섹스를 피하거나 있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잘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피크에 달았을 때 결혼이나 섹스를 하면은 이게 그 정서적 낭만적인 사랑이 식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학에서는 이제 그 죽음으로 이제 종말을 대부분 만들죠. 그 비극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영원히 남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 정서적인 사랑의 어떤 그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장치를 이제 그런 문학에서 이제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랑은 이미 점화된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낭만적 사랑은 감정의 극치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나가지고 열정이 생겼는데 그 에피네프린 그 호르몬이 가는 게 2, 3년밖에 안 돼요. 그 호르몬이 닿으면은 정서적 열정이 누구나 식습니다. 특히 이제 섹스를 하면 왜 그 정서적 열정이 더 식느냐? 소모적인 섹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모적인 섹스. 섹스를 조화롭게 즐겁게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섹스를 하게 되면은 남녀 생체 전기가 계속 이 레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중성화가 되는 거지. 중성화가 되니까 서로 끌리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나 섹스가 낭만적 사랑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식는 그 사랑이 열정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충동적으로 생겼다든가 콩깍지가 쉽게 말하면 콩깍지가 씌었다든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형성된 감정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처음에 이끌리는 그런 감정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건 저희가 또 시간 한번 잡아서 사랑과 결혼, 성 요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첫 경험 얘기니까. 일단 이제 예. 그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첫 경험을 해야 되면 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성들은 통증이 있고요. 이제 출혈이거든요. 근데 그 삽입을 할 때 허리 힘으로 이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허리를 좀 잡고 양손으로 허리를 약간 받쳐주면서 조절하면서 삽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전이나 패팅으로 성적 흥분이 높았을 때 삽입하면
삽입하는 것에서 통증도 이제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여성이 긴장해서 지력이 부족하면 젤을 바르거나 준비가 됐으면 침을 좀 바르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삽입이 자연스럽고 가끔은 과다출혈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거기가 굉장히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2, 3일을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2, 3일이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첫 경험을 했을 때 여성들도 남성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미리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갖고 그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으면 시도를 하는데 일단 이제 삽입하잖아요. 그럼 경험이 없는 여성은 질구가 좀 단단하고 음액에서 나오는 이제 점액도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젊은 남성이면 특히 삽입의 기교도 미숙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성이 긴장하고 양 무릎을 잘 벌려주지도 않으면 완전히 페니스 삽입은 불가능하거든요. 바깥에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여성이 좀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려주고 그다음에 남성은 이제 무릎을 좀 구부린 상태에서 약간 네. 잘 모르겠으면 여성의 질입구 잘 모르면 그 밑에다가 베개를 좀 받쳐서 이렇게 좀 보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남성이 질입구를 못 찾는다 그러면 여성은 자기 질입구를 알잖아요. 남성이 이제 페니스를 좀 잡고 가볍게 이렇게 질구까지 유도하는 게 좋은데 너무 또 그런 척하면 남성이 생각할 때 이 여자 경험 많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성이 우물쭈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약간만 도와주는 척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질에 음모가 많을 경우 도와주는 척 해야 됩니다. 참. 여자는 연기. 이거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네 맞아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음모가 많을 경우 첫 경험에서 질액도 부족한 음모가 많을 경우 남성 그 페니스에 상처를 좀 주게 돼요. 그러면 상처 받으면 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성이 약간 음모가 많을 때는 소음수를 약간 벌려주는 게 음모가 페니스에 이제 안 끼는 게 좋고 표내막을 살짝 벌려주는 것도 있는가 봐요. 예, 기법이. 살짝 벌려주면 좀 이제 삽입할 때 좀 낫죠. 그리고 이제 여자도 평소에 자위하면서 네. 약간 이제 벌려놓으면은 척감기 때 그렇게 고통 안 당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청소년들은 지금 예방 교육만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실질적인 이런 교육도 좀 가볍게 그쵸. 터치를 해줘야겠네요. 아이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넓적다리 벌린 때 남성의 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엉덩이나 불두덩 만진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여성이 저항하는 태도로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좀 성매매 방지법이니 아니 성희롱증이니 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남자들이 갑자기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게 때문에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 여성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실은 그럴 경우 저항을 약간 하긴 하더라도 너무 저항을 해버리면 남성이 또 그만두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 많잖아. 남자는 여자가 진짜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괜히 제스처를 취하는 건지 그쵸. 이게 참 애매하거든. 이제 첫 경험에서 임신하는 경우도 실은 상당히 높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콘돔을 쓰는 게 좋은데 이제 첫 성경험에서 젤리를 쓰는 게 좋고 어쨌든 그러더라도 너무 또 이제 여성이 아는 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고 그 아는 척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아. 말했잖아요. 내 친구가 남편이랑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질 구멍을 못 찾는데도 못 가르쳐 줬다고. 왜냐면 까진 척 할까 봐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패팅을 즐기는 사이라면 콘돔을 끼워주는 것도 좋고 이제 삽입할 때 만약에 남성 페니스가 너무 클 경우 질에 비해서 난폭하게 삽입을 하면 여성이 이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성이 페니스를 손으로 쥐면서 천천히 삽입하고 너무 길 경우는 본인이 길이를 좀 잡아서 좀 조절하는 게 좋고 너무 처음에 깊이 넣으면 안 되고 네. 과격하게 피스톤 해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첫 경험할 때 어쨌든 키스부터 하기 그런데 때문에 천천히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네. 천천히 고통 주는 것보다 좀 준비시켰다가 그게 이제 여자랑 남자랑 너무 다른. 아니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거는 좀 첫 경험이 아니고 지금도 여자들은 아니 준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순간에 얘기하는 거지 나는. 준비 그렇죠. 다 되면 안 순간에. 아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너무 아프게 하면 여자들 그래도 깜짝 처음 싫어요. 경험할 때는 세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던 사람도 슬로우로 하라 그러는데 처음 경험한 사람한테 푹 집어넣어봐요. 아니 나는 경험이 처음 많지만은 하는데. 그 처녀가 있는 여자하고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경험을 할 때 미리 여성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데이트하기 전에 일단 이를 닦아야 되는데 만약에 밥을 먹었거나 연예인들 키스신 한다고 막 사탕 먹고 가글 카섹스를 하고 해야 되는 막. 상황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탕을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글액을 갖고 다니든지 맞아 뭐. 이거 입냄새 나면 그것도 골치 아파. 만약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입을
그래도 좀만 벌리고 숨 못 쉬고 짧은 키스를 저 끝나고. 다음에 첫 키스에 대해서 키스에 대해서 할 거야 우리가 키스하는 거 가르쳐 줘야 그리고 돼. 첫 키스할 때 너무 그 남자가 그 혀를 입으로 넣는다고 해서 여자도 똑같이 행동하면 까진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이게 월드와이드 방송 아니, 아니에요?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닌 척 모르는 척. 아이 그렇게 우리가 진짜 아니, 해야 어쨌든 되는 그래도 거예요? 그래. 너무 이제 중요해요. 그 어. 연극하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안타까워 나는.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자들도 쟁취해야 되고 남자들도 쟁취해야 되지만 그 과거에 자기가 얼떨결에 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여자는 이거 좀 연기가 이게 필요한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화 심리학에서.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느껴지지만 가증스러워요. 남자는 단순해서 또 넘어가요. 맞아.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야 돼 트릭을. 그래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맞아. 경험을 하고 싶으면 맞아. 좀 가증스럽도 참으시고 나도 그다음에 딸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딸을 가진 아버지나 그러니까. 엄마들은 실은 직접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이런 게 맞는 게 저도 첫 섹스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만나서 처음 한 남자와 처음 섹스를 할 때는 절대 내가 고수인 티를 안 내지 나는 그냥 그러면요. 네가 하는 대로 잡수세요 이러고 좀 보다가 그렇지 왜냐면 기가 또 확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러면 이제 1박 2일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생리일이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꼭 생리를 아예 땡기든지 뒤로 미루는 센스가 있어야지. 남자는 잔뜩 기대하고 가는데 맞아. 첫 여행에서 생리한다고 하면 절대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완전 무시한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하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첫 경험으로 임신되는 경우 남자도 원치 않거든요. 사후피임약이나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꼭 써서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이제 패팅을 해야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무슨 외음부에 뭐 사마귀가 있거나 뭐 농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날은 섹스하시면 안 되고 패팅만으로 끝내든가 하셔야 아이고, 된다는. 그냥 원장님이 현실적인 거를 사실 이거를 중고등학생 젊은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요. 실은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첫 섹스는 그럼요. 보통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네. 할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도 요즘 아까 말대로 성관계하는 그 나이가 어려지는데 네. 여자들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는 마더 분이 메리야 없다. 완전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그 사람한테 나 다른 남자랑 잤다고 해도 그 사람이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원장님 아까 네. 이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네.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상대방이 너무 원하니까 아 그래 진짜 다음엔 줄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정말 준비가 됐고 이 사람한테 저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그러니까 결정권인데.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결정권을 결정할 때 많이 해보신 남자들이 입장에서 온갖 얘기하시는 가머니설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게. 맞아, 거기에 남자들은. 속으면 안 돼. 더군다나 자기 그 학년에서 가장 킹카가 자기한테 와갖고 갑자기 막 구애를 하면서 막 네 멋있다, 너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맞아. 다른 여자들 다 좋아하는 남자야. 저도 별 그러면 몇 개 받았어요. 저 하늘의 별도 받고 벌써 황금 송아지도 받고 여태 다 받았으면 그거 저 완전 재벌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은 입이 더 빠른 것 같아 행동보다. 그러니까 여자도 상대방도 결국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다음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모든 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후회 안 하면 되는 거야. 또 어떠한 환경이 하더라도 이 순간이 내 결정이 최고였다. 그렇게 후회 안 할 자신이 그리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난 남자들이 굉장히 가증스럽고 거짓말쟁이고 뻥쟁이고 막 이렇게 쌓인 게 생각을 많- 쌓인 게 많으신 것 생각했는데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순간에 굉장히 그 순간에 진실이야. 진실이었대요. 그 순간에 진실이었는데 음. 그게 오래 안 갔을 뿐이야. 근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저 영원한 거 없다고. 첫 섹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세상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 원리와 원칙을 제가 좀 제시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문제가 자꾸 두 개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성과 사랑이. 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는 비결은 뭔가 하면은 사실 낭만적 사랑에 도취돼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섹스라든가 경제력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어긋나서 네. 이게 네. 강신주 박사가 그 힐링 캠프 이경규 나와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사랑이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판타지다. 그거를 평생 갖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판타지는 좀 있으면 깨지는데 그냥 그 이미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평생 갖고 안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성이 맞아야 돼요. 성이 맞아야 되고 성감 개발을 둘이가 해가지고 몸이 끌리게 되는 게 다음 단계예요. 만약에 몸이 서로 열려서 감각적으로 계속 당기고 맞으면은 그 열정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그 성에너지 소진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빨리 식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건 맞는 네. 말씀이죠.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 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네. 이 정권한 젊은 세대들은 네. 딱 봤을 때 진짜 호감이 가는 여자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정보하고 싶은 욕망이 열이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향해 접근을 하고 또 여자들은 그러다 보면 또 믿게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 남자가 나의 마지막 남자이길 바라고 남자는 이 여자가 내 첫 여자이기를 바라는 심정이 딱 맞는 거거든요. 듣고 싶어. 근데 첫 섹스에서 미성숙한 남자나 여자가 처음부터 오르가슴을 느끼거나 그거를 끌어당기게 할 만큼 테크닉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여자들의 거는 여자들이 이제 그 오르가슴을 처음 느낄 때가 언제인지 대충 보면 애기 한 2명 낳고 30대 중반쯤 돼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을 경험하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이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럴 때 실은 느끼는 경우가 많지. 처음 남자가 굉장히 멋있는데 그 남자랑 섹스를 했는데 처음부터 오르가슴을 느끼고 막 그 남자랑 열정적인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첫 경험에 대해서 하는 첫 거거든요. 경험이. 우리 그러니까 10년 원장님 하는 말씀은 첫 경험인데 정말 막 이렇게 이런 걸 다 알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남자나 여자는 잘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랑을 유지하고 싶어도 첫 경험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지 말고 그렇죠. 성은 계속 개발되는 거고 예. 계속 성장한다는 의식을 가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먼저 알아놓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고 이제 성도 잘 서로 가꿔야 나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아까 성, 사랑, 결혼이 있는데 결혼은 상당히 문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거기에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생각이 들어간 거고 성이 그중에 가장 내추럴하고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관계가 잘 되면은 사랑이라든가 나머지 더 쉽게 되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사랑을 꼭 해야 섹스를 한다. 여자들은 아까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는 조금씩 축소시켜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결혼 상대자여야만 내가 섹스를 하겠다. 아니 혹은- 결혼이 아니라 이제 섹스를 혹은 뭐 사랑을 해야 꼭 섹스하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굳이 강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가볍게 교제하다 보면은 성이 잘 맞으면 오히려 더 사랑이 그걸로 말미암아 더 확고하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남자 메커니즘도 있다는 입장에서는 거죠. 그런 감정이 없어도 섹스를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자들은 조금 틀리다는 거야, 남자하고는. 그래도 친밀해야 되고 뭔가 아까 말한 신뢰가 좀 생기고 이 사람이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이 좀 많고 그게 꼭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 비스무리한 것까지는 느낌이 막 좋아야지 이게 섹스를 하게 되지.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을 때는 아니 그다지 내가 얘기하는 없다는 거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나 하고 해보라는 게 아니고 웬만큼 신뢰가 쌓이고 서로 잘 아는 정도가 되면은 그래요. 그 초녀막 그 환상 때문에 너무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연 사랑이 뭐냐, 어떤 게 사랑하는 거냐. 뭐 가장 쉬운 말로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은 게 사랑이다. 그 정도 되면은 뭐 그냥 말 없이 다 뭐 서로 요즘 주고받거니 애들은 할 수 다 있지 잘하고 않겠느냐. 있어, 요즘. 네, 그러니까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걸 알으면 될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내 책임. 그래.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 책임. 그리고 남자들이 자꾸 아직까지도 있잖아 그 순결지상주의. 응?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나는 순결해. 나는 저기 처녀야. 그리고 진짜 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나타났을 때 그때 섹스하면 얘기할게 이래가지고 걔가 한번 나타났다고 섹스를 했는데 그거 완전 뻥이었다는 거 걔 알고 보니까 14살이가 16살에 섹스했다고 얼마 전에 이슈만 몰고 간 거예요. 숨겨 서약했다 자기는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또 처치 다니시는 분 중에 숨겨 서약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하시고 싶은 분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는데 나는 남자들이 절대 여자가 경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절대 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아직도요. 정말로 종교적으로는 처음 만난 남자를
결혼까지 하고 그 사람이랑 섹스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라 그러지 정교적으로는 절대 이걸 다 성 따로 사랑 따로 결혼 따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뭐 이렇게 뭐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이거 내가 그 사람의 섹스를 했는데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 바뀌는 사람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섹스를 우리나라에서 78,000명인가 13에서 18세 사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연령이 시작하는 나이가 14.2세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나이가. 그럼 중학교. 남자애가 여자애가. 아니, 남자 뭐 같이 조사했겠죠. 그래요. 네, 시작하는 나이가. 근데 저도 제가 그 잠실 쪽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좀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좀 빨라요. 잠실의 모 고등학교인데 여고예요. 그런데 자기네 반에 고2 때 2학년 때 자기네 반에 뭐 원조 교제하는 애도 있고 또 성 경험 있는 애들이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 정도 넘는다. 키스는 뭐 거의 다 많이 해본 거고. 이제 그게 여기 보니까 13세에서 18세 사이 성관계 한 사람 5.1%의 평균 연령이지 나머지 94.9%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스타트가 구성애 평균 그게 씨도 아니라 스타트가 초등학생 빨라졌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초등학생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대도 중학교 2학년 때 당하네. 그러니까 시골은요 되게 빨라요. 그리고 더 그리고 첫 경험 나이는 보통 아까 20.7세니까 보통 성인식 하고 난 다음에 대학생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요. 대학생 했을 근데 때 호기심으로 많이 사실 요즘에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빨라진 애들. 군성애 씨도 얘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이미 4.6%가 경을 한대요. 예. 호기심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생리적으로는 15세, 16세 가능하지만은 좀 더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적으로 더 몸이 성숙하려면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을 때 좀. 그렇기도 하고 18세, 19세 이상.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가능하지만 또 사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또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학업에 더 집중해야 된다든가 임신이나 약태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또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춘기 시절은 학업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쓰고 섹스에 너무 호기심을 갖고 일을 저지르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대학 가서 결국 이러면 뭐 참 너무 이 올드한 냄새가 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성에 대한 지식 실질적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은 마음껏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네. 친구 하나가 친구분 좀 잘하는 친구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 친구 이제 외국도 좀 다녀보고 외국 친구들하고도 교류 많이 해보고 하는 소리가 자기는 걔도 이제 21살 뭐 요때쯤 첫 섹스를 했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섹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때문에 자기는 그 당시에 성을 즐기지 못한 것은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가장 테스토스테론과 막 그 남성 호르몬이 분출될 때 나는 자유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 네. 그 이제 자기는 좀 있으면 다 사그라질 텐데 그거 자기가 굉장히 진짜 소송이라도 걸고 싶다고. 나는 더 억울한 건 가장 왕성할 때 군대 3년 있었다는 거. 저희 때는 3년이었어요. 33개월 여름에. 남자들은 특히 예. 군대 생활. 근데 너무 일찍 하면은 신체적으로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암이 뭐 많이 생긴다든가. 그러고 너무 일찍 할 경우는 네. 뭐 낙태든지 성병이든 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 못해요. 섹스 일찍 시작하면 네. 굉장히 그 시기는 탐닉하거든요. 그렇죠. 맨날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생각이면 섹스하면 안 돼요. 네, 그 가회 선생하고 한 애가 그러더라고. 머리가 항상 하얗다는 거예요. 가회 선생이 와서 좋은 만족하기 때문에 공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가회 선생을 이야. 했는데 방에서 단둘이. 그렇죠. 제가 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2005년도, 3년도쯤에 사실은 그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어요. 과외 선생과 그 제자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시나리오를 조금 쓰다가 이거 영화 만들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한 10년 앞서간 거. 지금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그죠? 그다음 교수와 여제자 아니 말고 뭐 또 하나 나온 거 있어. 여교수와 뭐 그래가지고 네, 그 영화가 한 7, 8년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의식이 발전된 부모들은 여자친구 데려오면 이렇게 방에
이렇게 안내하고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그런 사람도 괜찮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첫 경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5분의 첫 경험, 첫 키스, 첫 섹스 얘기도 들어보셨고, 이제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나의 첫 경험의 대상은 또 누구인가 아련하게 또 이렇게 추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별로 안 좋은 경험 하셨던 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좋은 경험들, 좋은 추억들을 좀 많이 쌓으시고요. 이도사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대상을 첫 경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계속 성감각이 개발되면은 그런 마음 들어요. 항상 새롭고 항상 설레요. 네.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정복이야. 제 파트너가 파트너를 너랑은- 그냥 바꾸는 게 정복이 아니고 그 파트너를 만족시켜서 음, 매 순간 설레이게 만들고 새로움을 느끼는 게 진짜 정복이고 네. 최고죠. 예, 진짜 성과 사랑이 하나 되는 완전한 그 성과 사랑이라는 거죠. 네. 예. 저도 그 파트너 친구 얘기가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 같다. 처음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처음 하는 것 같다. 느낌이 다 틀려요. 맛과 이 멋이. 그래서 자, 늘 처음 하는 섹스처럼 우리가 모토 하나 나왔네요. 늘 처음 하는 섹스처럼.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 다 같이 외칠까요? 늘 첫 섹스처럼. 자, 하나, 둘, 셋. 늘 첫 섹스처럼. 마치겠습니다.